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얼굴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꿈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랍니다. 바로 같은 지구에 살고 같은 세상에서 웃고 떠들고 그래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다르니까 더 행복한 세상, 그렇게 더욱 재밌는 세상. 여기는 함께 사는 라디오,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 안녕하세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함께하는 특별 팟캐스트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의 진행자 김유란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무지개다리 사업에 참여한 다양한 NGO들의 활동과 함께 경남의 다양한 예술적, 문화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문화 다양성에 대해 고민하고 또 알아보는 라디오,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 학생들을 모아놓고 축구 경기를 하자고 하면 공격수를 하려는 친구가 절반이 넘는다고 해요. 누구든 수비나 골키퍼를 하기보다는 공을 멋지게 넣고 싶은 거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않지만 언제나 묵묵히 골대 앞에 서 있는 골키퍼. 혹시 골키퍼 해보셨나요? 세계적인 축구 골키퍼 부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을 수 없는 공은 막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한 골을 더 넣으려고 모든 것을 다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먹은 골 한 방에 무너지고 말죠. 세상에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슛들이 있습니다. 천재들과 재능 있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골 하나에 연연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 오늘 한 골 먹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못 막는 슛이었을 겁니다. 막을 수 있는 슛이 올 때만 놓치지 말자고요. 저희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에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합니다. 문화 다양성은 바로 낯설고 이질적인 타 문화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상호 대화를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인데요.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나라마다 문화마다 지역마다 다른 문화들에 대한 이해를 널리 알리고자 함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같을 수가 없듯이 조금씩 다른 우리들의 문화적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문화 다양성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을 만나 문화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 지금 만나러 갑니다 코너에서는 지역에서 경남의 지역 영화와 독립영화를 이끌어가고 계신 상남영화제작소 대표 김재환 영화 감독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도내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11개 수행단체들과 함께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팟캐스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혼자가 아닌 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늘은 상남영화제작소 대표 김재환 영화감독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코스염도 있고요. 정말 영화감독님 같으세요. 묘하게 멋지시네요. 이 코수염은 제가 네. 뭔가를 하고자 한 게 아니고요. 네. 일단 귀찮아서 제가 이 쇠 알레르기가 있는데 네. 면도기로 면도를 하게 되면은 뭐가 계속 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코수염이 계신 이제 거였나요? 가위로 자르죠, 저는. 그러니까 아. 가위로 자르다 보니까 매일매일 자르기 귀찮고 하니까 네. 이제 귀찮으실 때쯤 되면 가위로 한번 자르고요. 귀찮아질 때쯤 되면 자르고 해서 코수염이 항상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코수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작가도 코수염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네. 정말 별론데, 작가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근데 감독님은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없으면 더 잘생긴 얼굴일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고맙습니다. 네, 과찬해. 아유, 가찬이라니, 저는 거짓말 못해요. 네. 네, 오늘 밖에 비도 오는데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일단 그 차가 조금 막히긴 했는데, 네. 뭐 이제 이런 방송이 있어서 이제 녹음을 하러 오는 건 즐겁습니다. 네. 저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좀 이번 시간이 참 기다려지더라고요. 또 영화 감독님과 함께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쁜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혹시 제일 처음 보셨던 영화,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을까요? 혹시 제일 첫 봤던 영화나 기억에 남는 영화? 저한테 지금 딱 기억에 남는 영화, 그게 처음 영화인지 아니면은 뭐 몇 번째 영화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본 그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옥의 묵시록.
묵시록? 네네, 그게 이제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한 코플라 감독의 이제 네. 지옥의 묵시록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네. 이 영화가 저한테는 아마 메시아적인 영화 또는 뭐 제가 죽을 때까지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이렇게 뇌리에 그게 왜 박힌 그런지 거예요? 모르겠는데 네. 영화만 얘기하면은 끝없이 이제 지옥의 묵시록이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봤던 네, 그 대위 뭐 하여튼 주인공이 그 배를 타고 그 쭉 그 뭡니까 강을 메콩강을 거슬러 가는데 저쪽에 나무에서 처형되어 있는 시체들이 쫙 되어 있고 막 이런 장면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조금 암울한 내용인 것 네, 같으네요. 전쟁이라서 암울하죠. 네. 평소에 전쟁 영화를 좀 좋아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네,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영화가 이제 전쟁 영화이다 보니까 전쟁에 관련된 영화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전쟁 영화 또는 여기에 관련된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저 자체는 전쟁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요. 저는 좋아하는 거는 좀 암울한 영화를 좋아하긴 합니다. 전쟁 영화는 좋아하지 않지만 암울한 영화는 네, 그렇죠. 좋아하시는구나. 이제 전쟁 영화라고 하면은 쏘고 막 이런 영화들 주로 네. 액션이라든지 네. 내지는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를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블록버스터라든지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처절하게 투쟁을 해 나가고 결국은 승리해내든지 좌절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영화, 그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네. 전쟁, 지금 준비하시는 전쟁 영화 얘기는 나중에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혹시 영화계로 뛰어들고 제일 처음 맡았던 그 직책이 있다면 뭘까요? 밑바닥부터 이렇게 막 하셨겠죠? 아니요, 전 밑바닥은 아니에요? 경험해보지는 않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을 하면 영화에서 말을 하면 충무로라고 하는 네. 이제 연출부 생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간다고 하는데 저거는 그런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네. 서울에서 영화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그냥 연극영화과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또 연극이 좋아서 연극영화과를 간 케이스였고 네. 거기에서 저는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 쪽으로도 이제 뭐 분석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했을 뿐이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청소년들을 이제 영상을 지도하게 되고 네.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영화 쪽에 발을 담그게 되었고요. 저는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굳은 의지, 뭐 신념 이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나이가 더 들어가기 전에 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 지역이 영화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그게 영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첫 영화를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물론 그 전에 제가 영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뭐 그걸 영화라고 치지 않고 그건 단순하게 이제 영상물이고 돈을 벌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 했던 부분들도 있고 뭐 영화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술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예술로서 영화를 만들게 된 건 조용한 남자라고 하는 네. 미완성이 되어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처음이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감독을 한 거죠. 처음부터 감독님. 길게 왔는데 네, 직책은 감독입니다. 이 결론 냈습니다. 네. 그럼 영화는 또 이게 혼자 만드는 게 아닌데요. 영화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스텝들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그런 인원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현재 그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영화를 예로 든다면은 스텝은 한 30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연출부, 제작부, 그 다음에 촬영부, 조명부, 뭐 분장, 의상, 뭐 특수 분장, 특수 효과, 미술, 뭐 또 뭐 많죠.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세분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팀들이 2명에서 3명, 많게는 4, 5명. 이제 조명팀 같은 경우에는 6, 7명 정도가 되고요. 이제 이 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드는데 그게 한 30명 정도가 되고 네. 상업 영화 같은 경우에는 100명, 200명도 훌쩍훌쩍 넘어가고요. 영화마다 다르겠죠. 네, 그쵸?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명 정도의
스텝으로 지금 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영화 제작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뭐 재밌는 에피소드나 가장 뭐 어려웠던 뭐 촬영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가장 어려웠던 촬영 장면이나 뭐 좀 재밌었던. 일단 그 미완성이 되어 있는 영화를 예로 든다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예, 무작정 이제 장편을 찍겠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어서 정말 무식하게 했던 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거칠고 예, 정리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묘한 매력이 있다라는 이제 평도 듣고 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영화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두 번째 안녕투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억대 이상의 영화 이제 제작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기억에는 일단 스텝이 없고요. 전문 스텝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스텝들을 구성을 해내야 되는 데 있어서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만들기 1년 전부터 제가 서울 뭐 전국을 다 휩쓸고 다녔습니다. 모르는 분은 메일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영화를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일단 막 전국을 돌아다니고 했는데 결국은 못 구했습니다. 예, 못 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로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네.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영화 제작이 조금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부족한 면이 많고 거기서 오게 되는 뭐 좌충우돌 네. 그리고 제작비의 오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었죠. 일단 돈이라는 게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게 초과를 하다 보니까 이걸 완성할 수 있을까? 영화를 촬영까지 끝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촬영 중간중간에 막 불쑥불쑥 들어오면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겠어요. 네,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네. 많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어떻게 이제 촬영까지 끝내고, 예,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아찔합니다. 지금 끝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 하시겠네요. 그때 당시 잘 마무리돼서. 그게 2013년이었거든요. 네. 2013년 초였는데 끝내서 다행이라는 생각. 그리고 한 달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네. 겨우 정신 차려서 이제 편집에 들어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좀 전에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안녕투이라는 영화 얘기를 또 계속 해볼 텐데 이 영화가 2014년도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출품된 2013년입니다. 3년도 네. 네, 출품이 됐는데 이주 여성이 주인공이잖아요. 네네. 네.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만들려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가 여기 우리 경남 지역에 이주 여성들, 이주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거기에 이제 이주 여성 노동자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하고 아주 친하신 수녀님이 있습니다. 네. 이제 수녀님하고 이래저래 얘기를 하면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 가지 얘기가 딱 들어온 게 이 남편이 끝없이 이주 여성을 계속 바꾼답니다. 2년, 3년마다. 와서 있다가 뭐 실정이 나면은 쫓아내고 다른 나라에서 또 이주 여성을 또 어떻게 보면은 데리고 와서 살다가 쫓아내고 그걸 한 3-4 번 정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쉼터에 와서 이제 뭐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는데 경찰하고 가도 경찰도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막 굉장히 폭력적이고 네. 뭐 이런 부분들도 많아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하면은 이제 한국도 다문화 시대고 뭐 잘 살고 네. 뭐 쉽게 말해서 러브 인 아시아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는 뭔가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 들여다보면은 전혀 아닌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이게 소수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소수의 문제를 다수의 문제로 확대해내는 부분들도 굉장히 부족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주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 시나리오를 적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영화니까 이제 주인공이지만
이인애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한국에서의 이방인들, 한국에서의 고립되어 있는 이 마을, 이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그 비밀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만들었죠. 네, 그래서 네, 안녕투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혹시 또 저희 방송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방송에 경남의 다문화 가정을 돕고 또 지원하는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많은 분들에게 이 영화를 좀 추천해 드리고 또 싶은데 어떻게 이걸 볼 수 뭐가 지금 그 IPTV로도 안녕투이라고 치면은 네. IPTV로도 아마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면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영화를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에 안녕투이를 치면은 다운로드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주 여성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좀 참 궁금하거든요. 인식이 왠지 좋지는 않았을 것 같고 또 이주 여성이라고 하면 편견도 조금 있으니까. 일단 이주 여성을 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왜 이제 와서 이주 여성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그죠? 뭐 많이 얘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때가 있어서 굳이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었고요. 주변에서도 뭐 조금 편견이 많았죠. 어떤 인터넷에서의 댓글은 굉장히 폭력적인 댓글들도 많고요. 뭐라고요? 다 쫓아내야 되는데라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영화가 개봉되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분들은 굉장히 이주 여성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던 네네, 분들인가 그렇죠. 보네요. 네, 한국의 사람들도 한국 네. 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왜 이주 여성까지 노동자들까지 우리가 먹여줘야 되느냐 입혀줘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도 많고요. 굉장히 폭력적이죠. 감독님은 그 댓글을 보고 나서 더 나는 이걸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했을 것도 같거든요. 별 볼 생각 없었습니다. 네네. 그냥 일단 때가 이걸 만들어도 되니까 일단 만들어 보자.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네요. 그렇죠.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겠다라는 거지. 뭐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아닌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감독님 성격을 알 것 같네요. 조금. 밀어붙이고 뭔가 확고하고. 제가 좀 소심합니다. 소심요? 네네. 소신이 있는 거 아니고 소심? 소심합니다. 소심 일기에 적히면 다 죽습니다. 네. 영화를 찍고 상영을 하셨잖아요. 관객들 그럼 반응은 어땠어요? 생각보다 크게 다른 건 없고요. 네. 그러니까 우려라고 하면은 그 우려보다는 이제 영화를 딱 보고 나면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말 이런 현실인가라는 반응과 이제 영화란 매일 이제 보는 상업 영화만 보다가 예술 영화라는 걸 보게 되니까 네. 우리 지역에서는 예술 영화가 거의 아예 개봉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이런 것도 영화야라는 거죠. 매일 이제 뭐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하는 돈을 뭐 수백억 들인 상업 영화만 보다가 정말 저예산 영화를 보게 되니까 무슨 영화가 이렇지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암울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았고요. 네. 외국에서는 이게 교육 영화냐, 교육용 영화로 만든 거냐. 그러니까 이주 여성이라는 이런 그 소외된 계층을 좀 그걸 하기 위한 교육용으로 만든 거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은 이 영화를 우리 창원에서 많이 제작을 하시잖아요. 굳이 이 지역에서 영화 제작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좀 더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 속에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라고 하고 있는 거지 굳이 나는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라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도 경남 위주로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하실 텐데 다녀오신 뭐 답사지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장소 이 촬영지는 정말 좋다 추천해주고 싶다 혹시 그런 장소 있을까요? 죄송한데 없습니다. 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많이 다니지 않고 다른 이제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영화에 따라서 준비하는 영화에 따라서 이제 주변으로 이제 어떠한 이제 그 포인트가 있다. 네. 촬영 장소가 있다라고 이제 로케이션 팀에서 오면은 이제 그 느낌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녕투이를 찍었던 그 수도라는 진해에 있는 수도라는 곳이 저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멋진 공간이거든요.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공간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코미디 영화를 찍으시는 분이나 내지는 뭐 다른 영화를 찍으시는 분들이 그 장소를 가보면은 자기하고 전혀 맞지 않으니까 성격이 장소가 전혀 맞지 않으니까 뭐 이런 곳이 있네라고 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작품에 따라서 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화려하다, 수려하다, 정말 이쁘다 이런 것 가지고 저는 뭐 딱히 생각이 없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영화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또 보니까 내년 3월에 밀양에 영화 뭐 고등학교가 설립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많이 만들어지면 좋죠, 일단. 영화가 발전하는데 많은 뭐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학생들이 배울 수도 있고. 그렇겠죠. 네. 일단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남에는 연극영화과가 하나도 없고요. 네. 영화에 관련된 뭐 산업 자체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인력들이라든지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외지로 나가게 됩니다. 뭐 가까운 데는 부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서울로 가거나. 저도 지금 그 스태프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저희 스태프 중에도 서울에서 정말 유명하신 조명 감독님도 우리 창원 출신입니다. 네. 자기가 창원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가서 영화를 이제 하신 거죠. 뭐 저희 PD님도 마찬가지고요. 창원 출신이고요. 오, 창원 출신의 영화인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네. 다 외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 고등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속에 또 다른 뭔가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문화가 좀 더 만들어지게 되고 공부할 수 있는 거리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화라는 건 교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네. 다른 문화나 다른 예술들은 다 학교의 교육 과정에 있는데 네. 유독 영화는 전혀 없거든요. 의외네요, 진짜. 영화를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네, 영화를 상업 영화 보는 것과 예술 영화를 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상업 영화 우리가 그 극장에서 멀티플렉스에서 가서 보는 영화 그대로 극장에서 예술 영화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영화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영화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영화 교육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그렇겠죠? 감상하기 위해서도 네.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맞아요. 네.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영화에 관심도 많고, 뭐 감독의 꿈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점점 이제 영화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분들이 우리 방송을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꿈을 줘야 되나요? 좌절을 줘야 되나요? 뭐 적당히. 너무 좌절만 주면 그렇잖아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암울하긴 합니다. 실제 한국에서 영화를 한다라는 건 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저같이 저예산으로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오로지 개인의 희생밖에 답이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뜻 뭐 영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열심히 해 잘해 라고 격려를 해주거나 또는 뭐 눈여겨 보고 싶거나 막 이러지는 않습니다. 한다고 하면은 왜 하려고 할까?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할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저도 지금 이 길을 왔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도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충분히 자기의 훈련이 되어지고 그 또 고난이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찾는다면은 충분히 저는 뭐 좋은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은 살아갈 만한 영화를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 보람을 느끼는지도 궁금해요. 감독으로서. 창작이거든요. 네. 영화라는 건 창작이기 때문에 이 창작의 고통이라는 건 뭔가를 준비해 나갈 때는 굉장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림도 그려지지 않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고비를 넘고 나면은 이게 고비였구나.
이게 그림이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이 내가 뭔가의 세상을 재창조한다 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게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지역 영화계 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이 경남에는 몇 분 정도의 그 영화 감독님들 그리고 또 영화사가 있나요?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많지는 않고요. 네. 일단 감독님들도 몇 분 계시고요. 몇 분? 네, 몇 분 정도만 계시고요. 그리고 영화사도 몇 개 정도. 근데 뭐 서울에 비하면은 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레드툼을 이제 개봉하신 구장 감독님도 있고요. 네. 일단 두 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전국에서 영화를 개봉한 걸로 하는 거죠. 이제 개봉이라는 것 자체가 영화를 만드는데 가장 최후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순서이기 때문에 네. 영화를 1년에 만들어지는 영화는 한 1000편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개봉되어지거나 내지는 영화제에 갈 수 있는 영화들은 10분의 1 정도도 안 되고요. 네, 실제적으로는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에 비해서 별로 뭐 소개되어지거나 내지는 개봉되어지는 영화들이 거의 없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경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놀랄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만큼 영화에 대해서 상업 영화만 판치는 곳도 사실은 또 없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곳이 이 경남이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경남이 굉장히 영화가 많이 관람되어지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멀티플렉스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에서 한 서너 번째로 많은 관람 인구가 있습니다. 영화를 하시는. 근데 불구하고 예술 영화는 서울에서 1년에 1000편을 개봉한다면은 경남에는 그러니까 영화 전체가 1000편이 개봉한다면 경남에는 300편 정도만 개봉되는 영화 불균형이 다양성이 거의 없는 곳이 우리 경남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절름발이죠. 굉장히 절름발인 곳이 이 경남입니다. 네. 그러면 독립 영화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매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독립 영화라는 게 상업 영화가 아닌 감독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정말 자기만의 소신으로 만들어내는 영화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굉장히 지루하고요. 어떨 때는 어이가 없고요. 참 들쑥날쑥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감독의 사상을 온전히 가지게 되고 그 감독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제 관객으로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업 영화가 가지지 못하는 독립 영화만의 매력인 거죠. 상업 영화는 주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은 독립 영화는 끊임없이 그 주는 것들을 관객이 되새김질을 할 수 있고 관객이 그 영화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을 재창출해낼 수도 있고 하다못해 그 감독에게 직접 따질 수도 있고 워낙 뭐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독립영화 감독님들도 스스는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상업 영화가 가지지 못한 독립 영화만의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네. 이 12월에 예술영화 전용관 리좀이 곧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런 예술영화관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냥 뭐 쉽게 비유를 하면은 네. 항상 맛있는 음식만 먹게 되면은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겠죠. 그렇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영화도 마찬가지거든요. 매일 먹게 되는 그냥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한 가지만 먹게 되면은 그게 좋은 영양이 아니듯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의 다양한 영화들이 보여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인간의 정신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많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이런 독립영화관이나 예술 전용관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네. 전국에 있는 예술 전용관들도 지금 거의 없는 데도 있고, 그쵸? 적자 상태고요. 네. 폐관하는 곳도 많고요. 뭐 가까운 곳은 거지아트 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없어졌죠. 네, 없어져서 참 안타깝기도 하죠. 그러면서 네. 이제
예술전용관이 제로인 경남에 그나마 이제 유일한 희망인 이제 신의 아트 리조미 12월에 이제 개관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 개관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네. 마침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영화하고 그 비슷한 시기라서 저도 1월 달에 이제 네,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 한창 프리 프로덕션 단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못 도와주고 있어서 음. 정말 많이 미안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개관한 리좀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좀 더 좋은 이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도해 주십시오. 네, 네. 기대할게요. 네. 그리고 이 경남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시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상영관도 참 많다고 들었는데 보통 이 블록버스터 영화에만 좀 집중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면 이 독립 영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케팅이 필요할지 생각을 해보셨죠? 글쎄요, 제가 2014년 11월 27일 날 네. 안녕투이가 개봉을 했습니다. 전국에 12개 관 정도만 이제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독립영화 예술영화는 일단 그 마케팅 비용이 아주 작습니다. 네. 뭐 상업영화가 관객들에게 저 영화 개봉하네라고 알 정도가 2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뭐 독립영화 예술영화는 많게는 수천만 원, 네. 작게는 몇백만 원으로 몇백만 원은 말이 안 되지만은 정말 몇천만 원으로 개봉을 준비하고 개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관객들의 알려내는 마케팅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또다시 돌아오는 게 관객이 작게 되고요. 관객이 작으니까 그나마 있던 개봉관마저도 없어지게 되고요. 네. 없어지게 되니까 그나마 또 관객도 안 들어오게 되고 아.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이 사람들의 인식으로만은 솔직히 이건 힘듭니다. 뭐 비근한 예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라마운트 법이라고 해서 제작과 상영 네. 뭐 이런 것들을 대기업이 한 개가 독점하는 부분들을 금지를 시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개의 투자 배급사 대규모 네. 뭐 CJ, 롯데, 뉴, 쇼박스 뭐 이런 정도의 투자 배급사가 다 이제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일단은 뭐 여기에 벽을 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네, 넘기가 그렇죠. 힘들다 보니까 이게 마케팅이라고 할 것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냥 엄청난 돈으로 자금력으로 다 밀어버리는데 어떠한 당연할 수가 영화가 없겠네요.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칸 그렇죠.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도 전국에 10몇 개 관, 20개 관으로 개봉을 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이거는 꼭 사람들이 관객들이 봐야 되는 영화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돈이 안 되니까 많은 개봉관을 확보하기도 힘들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관객의 힘으로 내지는 소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뭐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하기에는 이건 정부의 규제 없이는 이건 거의 발전하기 불가능할 거라고 힘들겠다 보는데 이런 거죠. 일단 정부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자본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일단 이 민주주의 사회이기도 하고요. 일단 정부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건 거의 뭐 소수의 작은 영화, 예술 영화, 독립 영화들은 죽으라는 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영화, 독립 영화, 저예산 영화들이 없으면 상업 영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되는 영화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논리가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논리이기도 하고 근데 이 논리가 전 세계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딱히 뭐 이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마찬가지로 예술 영화, 독립 영화, 저예산 영화들은 힘들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네.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한국에 있다고 해서 유독 힘들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경남에 보니까 이 상영관 수가 22개, 스크린 수가 137개가 넘더라고요. 이 지역에도 수많은 영화 촬영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좋은 예술 영화를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특히 창원 지역에는 이런 예술 영화를 보기 힘드니까, 저도 이제 다른 지역, 뭐 부산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영화를 본 적이 많은데, 지금 뭐 천만 관객 시대라고 하잖아요, 영화계에서. 근데 이런 예술 영화에 대한 대우는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음. 전혀 없고요. 일단 예술 영화를 알아서 찾아가는 관객이 없고요. 수요가 없고요. 저는 작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예술 영화 상영회라는 걸 합니다. 관람료로 라면 5개들이 한 팩을 받아서 네. 그걸 이제 나눔도 하고 아. 좋은 취지로 경남 네. 도림미술관에서 미술관과 같이 이제 예술 영화 상영회를 하는데 할 때마다 느낍니다. 예술 영화 상영회 도림미술관 안에 있는 상영관이 좌석수가 30개입니다. 30석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30석이 다 안 찰 때도 있습니다. 그 이 도림미술관 안에서 이 많은 경남 도민 또는 창원 시민이 30석이 안 차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가 홍보를 못해서 라고 하면은 너무나 억울한 면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홍보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홍보의 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상영료도 내기 힘든데 네. 그 외에 뭐 어디에 TV에 홍보를 하겠습니까? 신문에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수요가 없게 되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죠. 저도 부산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네. 부산에 가서 영화를 보고요. 또는 대구 이제 가서 영화를 보고요. 아니면 저 서울에 가서 영화를 보는 뭐 수요가 없으니까 관객이 없고요. 관객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도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라고 하는 자본의 논리로 딱 가버리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끝없는 또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고 관객은 없으니까 끝없이 12월에도 16, 17일 날 그 더 랍스터라고 하는 그 사랑을 하지 못하면 45일 안에 45일 후에 동물이 되는 어머. 아주 인화되어 있는 그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은 작품이 재밌겠네요. 네, 16, 17일 날 이제 그 경남 도림미술관에서 예술영화 상영회를 합니다. 12월 16일, 17일 도림 네, 미술관에서 네네. 홈페이지에 도림미술관 홈페이지에 가면은 네. 상영회 관련된 것들이 정보들이 있고요. 또는 뭐 페이스북에 함께라면 영화제와 친구들이라는 페이스북에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제 상영회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네. 관람료는요? 네? 관람료. 관람료가 라면 5개들이 한 팩이 관람료입니다.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네네,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네. 좀 예술 영화 참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몇 개 봤는데 우리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예술 영화를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이 경남 지역 영화인으로서 앞으로 이 지역 영화계가 어떻게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제가 그냥 잘할 수 있는 것, 네. 저는 이 지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영화 관련 단체에서 뭐 성명서도 내고 여러 가지 정책을 이야기를 하지만 끊임없이 도돌이표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여기에서 제가 그러니까 또 다른 도돌이표를 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냥 저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지역에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영화 스텝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예술 영화, 독립 영화들이 지역에서 좀 더 많이 상영되어지고 많은 분들이 이 독립 영화, 예술 영화를 보시게끔 네. 사람들에게 알려내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저에게 가지고 있는 최선의 노력이자 방법입니다. 여기에 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한갓 이상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지금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기사를 통해서 오장군의 발톱 영화 제작에 우리 감독님이 굉장히 매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영화인지 이게 연극을 모티브로 예, 제작한다고 알고 있어요. 연극이 원작인 네, 원작이라고. 작품이고요. 네. 한 순박한 시골 청년이 20년 전 동안의 전쟁 틈바구니에서 징집이 되게 되고 그 속에서
좌충우돌 결국은 스포일러인데 괜찮을까요? 네? 스포일러인데. 거기까지만 그럼 할까요? 네, 사랑하는 꽃분이와 엄마를 남겨두고 네, 이제 전쟁에 징집되게 되고 훈련소와 최일선을 거치게 되면서 끝없는 자기가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궁금해요. 뭐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도 끝없이 전 세계는 내전이라든지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뭐 테러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그 반대편들이 서로가 있고 얼마 전에 그 팔레스타인인가요?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습하게 되면서 그것을 언덕 위에서 멀리서 폭격하는 장면들을 구경하고 있는 그런 뉴스도 떠들썩하게 일단 뭐 나오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전쟁이란 건 또는 뭐 서로의 싸움, 갈등이라는 거는 글쎄요, 이게 그냥 하지 말자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염원을 가져야 되고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 나가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재미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네. 그냥 저는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그것보다는 좀 더 사람이 잘 살고 재밌게 살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오장군의 발톱에서 가장 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촬영이 언제 시작된다고요? 2016년 1월 4일부터 네. 2월 10일까지 촬영이 진행되는데 촬영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뭐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알려드리고 그래서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영화가 어떻게 촬영되어지고 있는지 네. 구경할 수 있나요? 네, 구경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잠시 말씀하신 경남 지역에서도 영화가 많이 촬영되어진다라고 하지만 네. 전부 다 서울에서 준비되어 와서 만들어지는 상업 영화입니다. 네. 그 외에는 영화가 거의 촬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 지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이 잠깐 지역에 왔다. 와서 통제되어 있는 선 속에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경남대에서 촬영을 했어요. 했다라고 아수라? 아니죠. 다른 작품이라고. 그건 드라마 아니었나요?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수지가 나왔던. 그래봐야 그 사람들이 네. 창원에 와가지고 촬영하고 훌쩍 떠납니다.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멀리서 힐끗 보고 마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문화고 무슨 영화입니까? 그죠? 그렇죠. 우리는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는 당연하게 이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요. 저희들은 웬만하면은 이 촬영장을 촬영할 때는 모르겠지만 네. 그 외에 또 다른 이벤트를 만들어서라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준비되어지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네. 것도 있는 거죠. 좋은 생각이십니다. 맞아요. 궁금하니까 이 지역에서 하면 가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마감만 버리고. 통제서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맨날 마감 보고 멀리서 그냥 뭐 하는지 보이지도 않고. 네네. 그러니까 답답할 때가 그네들만의 많았는데. 문화, 그네들만의 세상인 거죠. 그 세상은 저희들하고 상관없는 세상이고.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죽으라고 보러 가는 겁니다. 그게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천만 영화가 한국에서 3편이 1년에 3편이 나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 영화가 그 영화가 좋고 싫고의 나쁨을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4천만 5천만의 인구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1,000만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글쎄요. 이건 솔직히 그럼 제 주변에 한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영화를 봤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또 혈압이 오릅니다. 네, 아유, 캄다운 하시고. 빨리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네. 지금 시민 펀딩이라는 컨셉으로 지금 자금을 모으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참 이식적인데 어떤 계기로 또 이 영화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지. 이 시민 펀딩의
모체가 그러니까 모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클라우딩 펀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네네네. 텀블벅이라든지 내지는 뭐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직접적인 사이트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우리 영화에 후원을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10,000원, 30,000원, 50,000원 이런 식으로 네. 후원을 해주시면은 엔딩 크레딧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DVD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정말 우리 지역 내에서 특정되어 있는 사람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DJ? DJ? 예, 네. DJ님께 이제 네. 이 영화를 설명을 하고 이 영화의 취지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직접 투자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우리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영화를 만드는 데뿐만이 아니고 훗날 개봉을 했을 때 직접적인 관객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이런 것들이 그냥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그냥 잘 되면 잘 되고 못 되면 못 되고 하는 것들은 불확실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 불확실성보다는 실제 아까 제가 우리 촬영장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재미난 보러 오시겠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개방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영화가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영화가 만드는 건 실제적으로 영화 정말 전문가들이 딱 모여가지고 요 식당 딱 해서 영화가 딱 만들어지면 끝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오로지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건 시민들이거든요.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수동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수동적인 것들을 능동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이 시민 펀딩이라는 이런 특이한 형태로 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작비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있고 개봉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관객들을 십시일반으로 모을 수밖에 없는 대규모 상업 영화면은 그냥 돈만 탁 터트리면은 영화를 보러 오겠죠. 많은 관객 극장을 딱 가지면 영화를 보러 오겠죠. 근데 저희들은 그럴 수가 없는 영화거든요.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관객을 많이 확보를 하고 많이 알려낼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이 만들 때부터 같이 가자. 네. 개봉할 때까지. 그게 이제 시민 펀딩이죠. 펀딩 잘 되고 있어요? 네, 어제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네. 700만 원 정도가 지금 모였고요. 네. 계속 하나요, 지금, 펀딩을? 네, 12월 달까지 계속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비공개이긴 하지만은 기업체도 이제, 예, 투자를, 네. 네, 하겠다고 해서 12월 달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원하는 네, 저희들은 1억을 이제 설정을 목표로 했거든요. 하고 있군요. 네, 이제 1억으로 저희들은 최소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정확하게 지급을 하자. 네. 그 외에는 정말 힘들게 촬영을 하더라도 사람들에 대한 고용에 대한 노동력은 지급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네,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영화 펀딩에 참여하면 뭐 혜택이 있을까요? 아까 뭐 자막에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감독님은 뭐 혜택이 많습니다. 네, 너무너무 많은데요. 네. 일단 제일 좋은 혜택만. 제일 좋은 건 일단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네. 손익분기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수익을 돌려드립니다. 몇 배로 돌려주나요? 몇 배는 아니고요. 다 그냥 너무 낸만큼. 예,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수익이 나는 정산을 해서 수익이 나게 되면은 낸 만큼의 n분의 1을 돌려드립니다. 그게 저희들은 지금 한 6만, 7만 정도 되면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정산을 할 수가 있고요. 10만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낸 부분만큼은 아예 이제 원금을 상환할 수가 있고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일단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펀딩 파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객들이 들어오게 되면 관객에 대한 뭐 5만, 3만, 5만, 뭐 10만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은 네. 관객 파티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엔딩 크레딧에 이제 저희들 투자자들, 십시일반 투자자들의 사진을 다 찍고 있거든요. 그 네. 사진을 엔딩 크레딧에 다 올려드릴 겁니다. 다 끝까지 보고 가야겠네요. 네, 그렇죠. 영화 상영되면. 네. 그리고 뭐 선물이라든지 캐릭터에 대한 뭐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오장군의 발톱 이 이벤트에 초대를 해드립니다. 어. 네.
그렇기 이벤트가 때문에 어마어마한가요? 어마어마하죠. 네. 뭐 촬영장을 뭐 오시는다든지 네. 내지는 파티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재미있을 것입니다. 네. 아유,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이렇게 솔깃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 펀딩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페이스북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오장군의 발톱을 페이스북에 치시면은 오장군의 발톱을 검색하면 네네 여기에 펀딩에 대한 시민 펀딩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요. 또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오장군의 발톱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오장군의 발톱을 검색하시게 되면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게 네. 되면 홈페이지도 있고 그 홈페이지에도 똑같은 정보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안 하신다고 해서 접지 마시고요. 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저희들은 그 개인정보도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도 지금 알려드릴 수도 있죠.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수 있지만 네. 알려드릴 수 있지만 네. 그래도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요. 네, 지켜줄게요. 네.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펀딩에 좀 참여해서 우리 오장군 발톱이 크게 성공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또 우리 감독님 오장군 발톱이 끝나면 또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 제작사가 상남영화 제작소입니다. 네. 이 상남영화 제작소가 1952년부터 1967년까지 그때 당시로 창원군 상남면, 지금 현재 창원시 중앙동에 아시아에서 제일 큰 영화 제작소가 있었습니다. 오. 이 영화 제작소가 상남영화 제작소였는데 이 상남영화 제작소가 미 공보원 영화 제작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영화사에는 그닥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화 제작소이고요. 그걸 올 초에 이제 그 창원대 이승철 교수님께서 논문을 적어내시면서 네. 다시 알려지게 되고 저희들이 이 상남영화 제작소를 발굴해내고 좀 더 사람들에게 알려내고자 해서 이제 상남영화 제작소라는 이제 제작소로 바꿨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일단 내년에 이제 시작을 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오장군의 발톱 후반 작업부터 시작해서 개봉을 위한 뭐라고 해야 되죠? 개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앞으로 쭉 꾸준히 지역에서 영화도 만들어내고 영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정말 재미있는 영화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아마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재밌는 영화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출연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떠셨는지. 많은 얘기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미인이신 DJ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너무 일단 기분이 좋고 딱 오자마자 저는 오늘 재밌겠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요? 네. 영화에 쓰실 생각은 없고요. 노리고 있어. 뭐 그것과 이제 출연한 것과는 다른 거기 때문에. 맞아요, 맞습니다. 단호하신 우리 감독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일 좋은 건 어쨌든 저의 이야기 또는 우리 지역의 영화 이야기,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 아닐까요? 네, 맞아요.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나오실 거죠? 바쁘다고 막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저 좋아합니다. 사신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네, 사신 방송. 사신 방송. 제가 저는 제 꿈은 뭐 영화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내는 거지만은 여기에 관련된 뭐 저도 이 팟캐스트도 하고 싶고요. 네, 영화 관련된 팟캐스트도 하고 싶고 뭐 욕심이 끝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재미난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꼭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그죠? 욕심 잃지 마시고 계속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장군 발톱 성공하길, 대박나길 기대해 볼게요.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설레던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진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 문화 다양성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된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 나의 조국은 지구, 나의 종교는 좋은 일을 하는 것, 나의 사랑은 인간입니다. 우린 모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같은 세상에서 함께 숨쉬고 함께 느끼는 하나입니다.
당신과 당신을 이어주는 라디오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는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 지금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